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타로 친구, 타로메이트 설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앞으로 우리 두 사람 어떻게 관계가 흘러갈 건지, 앞으로의 관계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원래는 정책이라든지, 끊긴 썸이라든지, 이별하신 분들 통틀어서 같이 봐드렸는데, 조금 디테일하게 더 리딩을 하고자 이번 영상은 정책이거나, 커플이신데 싸우셨거나 시간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헤어지진 않았지만 헤어질 위기에 처해 계신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오늘도 저희 메이트님들의 이야기를 들려줄 친구를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 1번 메이트님들과 상대방 분이 앞으로 어떻게 관계의 흐름이 이어질는지 한번 카드를 뽑으면서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카드입니다. 에이스 소드가 나타났네요.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이 관계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정체기에 해당이 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들께서 정체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타입은 아니거든요. 근데 연애를 하다 보면 성향 자체가 싸우더라도 바로바로 푸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시간을 필요로 하시는 타입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시간을 갖는 타입보다는 바로바로 어쩌면 풀고 싶어 하긴 하지만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두 분이요, 감정적인 싸움을 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갑작스럽게 싸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렇게 싸우거나 혹은 말다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상처받은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한테 혹은 저희 메이트님들한테 그렇게 티를 안 내려고 하고 있긴 하지만은, 왜냐면 아직 헤어질 자신이라고 하기는 없거든요. 내가 물론 아픈 부분은 있긴 하지만 헤어질 정도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분은 서로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있기는 하거든요. 지금 아픈 거는 아픈 거고,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마음, 여러분들께서 상대방을 좋아하는 마음 자체는 그렇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투컵이기 때문에 감정선이 크다라고 하기보다는 분명히 상처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예전에 비해서 신뢰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좀 마음을 탁 터놓고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하면서 좀 의사소통을 할 것 같아 보이긴 하거든요.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너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두 분이 대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만의 기준선이 있을 것 같은데요. 좀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저는 대화라든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은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두 분 다 성격이 좀 빠른 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속전속결로 해결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다른 데에 비해서는 좀 우리가 크게 싸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은 조심스러워하고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께서도 좀 내가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 혹은 이번 일로 내가 알게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쩌면 서로에 대한 마음 정도를 더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세 번째 카드가 킹컵과 골드클러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약간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설령 상대방 분하고 헤어진다고 한들 다른 사람하고 만나도 나는 똑같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연애를 할 것 같다. 그럴 바에는 내가 지금 좋아하고 있는 사람하고 관계 회복을 하고 그냥 더 만난 게 낫지 않을까? 괜히 헤어져서 새로운 사람 만날 바에는 좀 새로운 사람 만나게 되면은 또 알아가는 타이밍, 이렇게 맞춰가는 타이밍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사람하고의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좀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내가 생각했을 때 너랑 헤어져봤자 딱히 그렇게 좋은 게 없을 것 같다. 왜냐, 아직 좋아하는 마음도 있고 너도 나를 좋아하는 마음도 있고 우리 사이에 일어난 사건들, 물론 서로가 상처받은 부분들이 확실하게 있긴 하지만
아직 이걸로 우리가 헤어지기에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다시 한 번 더 관계 회복이라든지 우리 연애를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거꾸로 매달린 남자가 나왔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좀 정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관계 회복이 되는 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 시간들이 결코 헛된 시간이라고 하기보다는 바이올렛 컬러는 좀 성숙을 의미하는 친구거든요. 조심스럽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시작을 해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나는 너랑 비슷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싸움을 싸울수록 서로 다른 점만 보이지? 우리 좀 달랐던 사람들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께서는 어쩌면 썸을 타지 않고 연애를 바로 시작하셨을 분들도 많아 보이긴 하는데요. 그래, 우리 다시 한 번 더 썸을 타면서 서로에 대해서 좀 알아가 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 시간이 걸린다고 하긴 하겠지만은 어느 한 분이 사실 힘들 수도 있거든요. 나는 이렇게 시간을 가는 거 너무 힘들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은 관계 유지가 되는 게 더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 두 분 다 이러한 시간의 흐름에 좀 순응하는 이해한다, 나도 시간이 좀 필요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관계에 대해서 좀 아까 절제 카드가 나타났잖아요. 여기에서 절제 카드가 나타났기 때문에 최대한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정말 우리가 잘 맞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때 헤어진 게 맞을런지 고민이 많아질 수는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쩌면 내가 지금까지 연애해왔던 스타일들을 보면은 사실 얘랑 헤어진다 하더라도 크게 달라질 게 없을 것 같다. 나는 또 비슷한 사람의 스타일을 만날 거고, 나는 또 이렇게 싸우면은 난 똑같은 말을 할 거야. 굳이 너가 아니더라도 나는 원래 연애할 때 이래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떨어져 있으면 떨어져 있을수록 생각이 많아지면 생각이 많아질수록 서로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해지는 시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께서는요, 좀 가치관이라든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다를 수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정책이라고 하시더라도, 싸웠다고 하시더라도 아직 끊어지기보다는 서로에 대한 심리적인 부분은 문제가 없고 정말 감정적으로만 싸운 거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다. 오히려 떨어져 있으면 핑크색 컬러 나와버렸죠. 또 서로에 대해서 애틋함도 생기기도 하고, 그래, 내가 다른 사람 만나봤자 너가 최고의 남자였다, 너가 최고의 여성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직은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 번 더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데, 두 분 동갑이시거나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의견, 너의 의견 좀 충돌하면서 싸울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내가 여기는 양보할 테니까 네가 다른 것들은 양보해라고 맞춰나가는 게 좋으실 것 같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서로 또 자기 이야기만 하면서 계속 싸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양보 못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나는 연락적인 거 그래 내가 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데 뭐 술 문제는 안 되라든지, 나 연락만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술은 그 대신 너가 알아서 조절해, 이런 식으로 내가 양보할 수 있는 부분들 혹은 내가 양보할 수 없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게 안 된다면 우리 관계는 아직은 끊어지지 않겠지만은 앞으로 계속 이 관계가 맞는 건지 정체기를 계속 겪을 수 있다라고 카드들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메이트님들 지금 이렇게 관계가 시간을 갖고 계시거나 끊기지 않다 하더라도 다시 한 번 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는 있는데요. 그러고 나서 잘 만나냐라고 물어보신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 이후에도 잘 만나게끔 카드의 흐름들이 받쳐주진 않기 때문에 일본 메이트님들께서는 대화라든지 이해의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1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저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자, 2번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2번 황제 카드를 뽑아주신 메이트님들께서는요, 뭔가 이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고집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상대방 분이 꼰대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 메이트님들일지 상대방 분일지는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이렇게 관계가 틀어져 버린 거, 정체기가 와버린 거, 혹은 시간을 갖게 된 원인이
좀 고집스러운 부분이 있어서다. 자꾸 자기가 갑질하려고 그래요. 자꾸 저한테 가스라이팅을 해요. 아니면 자기 생각이 맞고 저는 틀리다고 이야기를 해요.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연애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집이거나 자존심 싸움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거든요. 자, 그럼 저희 메이트님들의 관계 흐름에 대해서 한번 카드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이번 메이트님들 앞으로 어떻게 관계가 흘러갈는지. 자, 지금 달 카드가 나와버렸네요. 자, 여러분들 지금 싸우시는 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이 정체기를 좀 잘 버텨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달 카드는요, 좀 상당히 부정적인 카드이기는 해요. 자, 달에는 밤에 아무것도 보이질 않죠. 자야 됩니다. 에너지를 밖으로 쏟고 돌아다닌다 하면은 우리 뭐라 그래, 미친년이다 이러죠. 이 타로 카드가 만들어졌을 시대에는 전봇대도 없기 때문에 밤이면 엄청 깜깜한 어둠이에요. 그럴 때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밤이 되면은 연애도 좀 쉬어야 된다. 여러분들께서 제너럴 영상을 보시는데 달 카드가 좀 나온다 하면은 실제로도 저희 메이트님들의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내가 연애만 안 되고 있는 건지를 좀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 달 카드가 나와버리면 연애만 안 된다고 하기보다는 연애 플러스 인간관계 플러스 건강 플러스 금전적인 거 이런 것들 모든 게 다 안 풀리거든요. 내가 안 풀린다 한다면은 혹시 상대방이 안 풀리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 관계에 대한 카드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컨디션이 안 좋거나 아니면 운기가 안 따라줄 때 이렇게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달 카드거든요. 달은요, 전등처럼 한 곳에만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는 않잖아요. 모든 곳에 퍼지기 때문에 연애뿐만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는 여러분들께서 쉬시는 게 좋은데 내가 좀 상대방의 말을 고지고대로 들을 수 있을 때 혹은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고지고대로 들을 때 이야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 3일에서 최소 3, 4일에서 길게는 한 달까지 아니면 보통 일주일에서 10일 정도는 저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이 시기에는 아무리 대화를 해봤자 좀 비꼬아서 듣는 경향이 있어요. 달카드는. 왜 제가 밤이라서 사리분별 잘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대방이 너가 좋아라고 하는데 너가 좋다고? 뭐 싫은데 좋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싸우기 싫어서 좋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비꼬아서 들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시기적으로 달 카드가 나왔다고 한다면은 그냥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상대방이 뭘 하든 꼴보기 싫다 혹은 반대로 내가 이야기하면은 상대방이 좀 그렇게 부정적으로 듣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러한 시기에 여러분께서 싸웠을 가능성이 높은데 아마도 싸우기 전부터 나라든지 웨이트님들이라든지 혹은 상대방 분의 컨디션이나 아니면 예민 지수가 상당히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 관계까지도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두 분의 관계 흐름에서 한번 카드를 계속 한번 뽑아볼게요. 우리 관계는 어떻게 이어나가려는지 사실 노력을 하더라도 그렇게 쉽게 풀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께서도 뭔가 느낌적인 느낌으로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와, 이번에는 쉽게 안 달라질 것 같다. 이번에는 나도 좀 마음속이 복잡한데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자 너 그래서 나랑 만날 거 아니면 이대로 헤어질 거야 라고 해봤자 지금 벨이어서 혼란스러운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아직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도 이 관계를 놓치고 싶지는 않는데 뭔가 한켠에 탁 하고 걸리는 게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상황적인 부분을 조건적인 부분들을 따지기보다는 너 나 여자랑 느껴져? 너 나 남자랑 느껴져? 이렇게 이성적인 매력을 더 어필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한번 카드를 뽑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께서는 두 분 다 이 관계를 놓으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만큼 좀 소심해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또 싸울까봐 불안해지는 경향도 있겠죠? 연애적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나 너 좋으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여러분들께서 자꾸 그거를 혹은 상대방 분께서 여러분들의 그 말과 행동들을 의심해요. 여사 제 친구도요. 너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조심스러워하는 카드거든요. 지금 이번 카드를 뽑으신 메이트님들께서는 최근에 나라든지 상대방 혹은 우리 관계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싸움이 잦아졌고 내가 뭘 하더라도 상대방이 뭘 하더라도 그렇게 관계 회복이 되지 않고 더 싸우기만 하고 일이 계속 꼬이고 있다.
근데 상대방이 나 위해서 하는 행동들, 예를 들어서 나는 꽃다발을 받으면 기분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꽃다발을 똑같이 갖다 주더라도 예전에는 풀렸는데 지금은 뭔가 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은데 친구들이랑 술 마시러 간다고 나한테 꽃다발 주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내가 빗가서 해석을 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 분에 대한 마음이라든지 상대방 분께서 저희 메이트님들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 분은 서로에 대한 마음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자꾸 수수께끼를 풀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 8개의 펜타클 카드가 나타났네요. 아직 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관계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말로써 내가 미래에 결혼하면 행복하게 해줄게 이런 이야기들보다는 내가 현실적으로 이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우리 이번에 여행 갈까라든지 아니면 우리 이번에 좀 색다르게 데이트를 해보가 이런 식으로 관계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두 분 사이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지금 당장은 사실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또한 은둔자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시간이 역시는 빠르지는 않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는 흐름은 나오긴 했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고 헐미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이 좀 필요하다. 시간이 좀 필요한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관계 회복은 할 것처럼 보여지기는 해요. 여러분들께서 관계 회복을 못하고 그렇게보다는 사실 다른 사람들과 연애를 했을 때보다는 좀 더 끌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강하게 끌린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래도 자꾸만 눈길이 간다. 되게 평범한 사람인데 눈길을 간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드디어 내 이상형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러한 흐름도 갑작스럽게 들어와요. 뭔가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혼란스럽고 좀 답을 내려야 될 것 같은데 답을 못 찾고 있을 때 나 저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 나 다시 너를 만나야겠다라는 부담감이 커지면서 우리 관계 어떻게 풀어나가지라고 생각은 하시긴 하겠지만 이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하기보다는 두 분 사이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 가치관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다 하더라도 다시 한 번 더 만나볼 수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자, 여왕제와 더불어서 다크 인디고 컬러 나타났네. 근데 두 분은요 서로를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배려는 안 한 것 같아요. 배려. 지고 들어가는 게 없다. 내가 여기에서 한번 져버리면은 영원히 질 것 같아서 내가 하자는 대로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께서는 좀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두 분께서 이렇게 싸워봤자 의미가 없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미 한 배를 타기로 했고 우리가 서로 좋아하고 미래적으로 같이 함께 하기로 했으면은 서로를 믿고 가야지 뱃사공이 많아버리면은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말이 있죠. 지금 두 분 이렇게 한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서로 지휘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서로 뱃머리에서 방향 키를 조절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배가 가라앉아 버릴 수도 있고 배가 방향을 잊어버려서 그 바다 위에 둥둥 떠다니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다르다면은 맞춰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당장 헤어지지는 않을 거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달 카드라든지 운세 카드가 나온 걸로 봐서는 지금 당장 역시 회복될 그런 것들은 아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다면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서로에 대한 빈자를 느끼면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나 두 분이 한 배를 타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사이에서는 장애물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우리가 관계적인 부분에서 대화를 하고 풀어야 될 것들이 있긴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기회가 주긴 하지만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시 한 번 관계가 회복이 됐을 때 다시 한 번 우리가 뜨겁게 연애를 했을 때 또 안 싸울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은 글쎄요. 저는 또 싸울 것 같아요. 사실은 배려에 대한 키워드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는 아무것도 안 해라든지 나는 데이트하려고 친구하고 약속도 안 잡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해? 너도 친구하고 약속 안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내가 한 것만큼 상대방이 좀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 두 분께서는 많이 싸울 수 있는데 그러한 흐름은 여전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 흐름이 마음에 안 든다 하신다면은 오히려
정말 성숙하게 연애를 할 수 있도록 대화라든지 이해하는 것들을 통해서 상대방을 미워하기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연애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힘든 과정까지는 안 갈 수 있다. 중간에 카드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이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 지금은 시기적으로 안 좋아요. 여러분들 몸살 감기 걸렸을 때 뭐 억제를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것처럼 몸살 감기가 끝나고 건강이 회복되고 다시 어떤 일을 해야지 더 집중하면서 잘 해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연애적으로 감기가 걸린 상태다. 여러분들이 연애적으로 아픈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시간이 지나서 조금 감정적인 부분들이 회복이 됐을 때 서로 이야기하면은 오해 없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2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저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자, 3번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정체기시거나 싸워서 시간을 갖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앞으로의 우리의 관계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저희 3번 마법사 카드를 뽑아주신 메이트님들께서는요. 지금 마법사 친구는 사실 이 관계를 위해서 혹은 내가 현재 할 수 있는 것들이라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한다면은 뭐든지 하고 싶다. 아직 이 관계를 끝내지 않을 자신감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친구인데요. 여러분들께서는 뭘 해야 되는지만 알려주세요. 제가 이렇게 할게요. 앞으로 관계가 끊어지지만 않는다고 한다면은 제가 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반대로 지금 우리가 연락은 잘 닿고 있지는 않지만 내가 좀 눈치가 없을 수는 있어요. 이 상황을 그냥 이러다가 말겠지 하는데 좀 길어지다 보니까 무슨 일이지? 라고 생각을 하고 영상을 찾아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관계 자신감 있거나 혹은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하고 있나? 좀 위기인가? 라는 생각에 설마 하는 생각으로 찾아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자, 3번 메이트님들과 상대방분 아직 만나고 계시는 그분하고 앞으로의 관계 흐름에 대해서 한번 카드를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께서 현재 달 카드가 나타났는데요. 자, 컬러 카드랑 좀 뽑아보겠습니다. 관계에 대해서 열정이 있거나 혹은 관계가 뭐 싸우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 내 의도와는 다르게 혹은 상대방분의 의도와는 다르게 우리가 자꾸 오해가 생기거나 아니면 내 컨디션이 안 좋거나 상대방분의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싸움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달 카드의 영향력이 메이트님들한테서 왔을지 혹은 상대방 분에게서 왔을지 아니면 두 분 사이에 찾아온 위기일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저희 메이트님들께서 연애 말고도 다른 부분들도 나는 힘들어요. 라고 말씀을 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메이트님들의 영향일 가능성이 높고요. 반대로 상대방이 요새는 뭐 회사 일도 안 풀린다고 하고 그냥 저한테 최근 들어서 싸우기 전에 힘들다고 많은 이야기를 했었어요 라고 하신 분들이 한다면은 상대방 분에게서 달카드가 나왔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둘 다 아무런 일이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우리가 싸우면서 모든 일들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달카드가 나왔다는 거는 두 분 중에 한 분일 수도 있고 두 분 다 해당이 되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사이에 연애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내 사적인 부분 혹은 상대방 분의 사적인 부분도 영향을 주고 뭔가 이 안정된 관계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지진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하는데 이 달 카드가 나와버리면 지금은 사실은 상대방 분하고 굳이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좋기도 해요. 데이트를 하기보다는 집에서 휴식을 취함으로 인해서 각자만의 시간을 좀 오래간만에 갖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최소한 3, 4일 정도 하고 길게는 일주일 정도 안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내가 지금 좀 예민한 상태다. 막 엄마의 말에도 짜증이 나고 혹은 친구들하고도 막 싸울 것 같다. 좀 최근에 예민 지수가 높아진 것 같다라고 하신 분들이라 한다면은
내가 그런 감정, 예민이 좀 사라질 때까지 상대방 분하고 굳이 접점을 안 만드는 게 좋으시고요. 상대방 분이 반대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연락을 했을 때 상대방이 괜히 짜증 섞인 말투로 나한테 이야기를 한다 하시면 아, 너 아직 컨디션이 안 좋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고 연락을 하기보다는 그냥 한 발짝 물러나서 나중에 괜찮을 때 연락해 라고 물러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 카드를 한번 계속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쓰리소드가 나타났네요.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그게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아까 저희 3번 메이트님들 카드에서 매지션, 마법사 카드가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께서는 이 상황 자체가 좀 급할 수는 있어요. 진짜 왜 이렇지? 뭐가 문제예요? 문제인지만 알면 그거 해결하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 그렇게 급하게 마음을 먹어버리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지금은 그 일 때문에 싸운 건 아니지만은 결과적으로 예전에 두 분이 싸웠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예시를 들자면은 그냥 내가 그냥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냥 뭘 할 수 있는 체력이 안 돼. 에너지가 안 돼. 근데 상대방은 자꾸 어디를 가자고 하네? 그럼 내 입장에선 짜증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나 진짜 쉬고 싶다고. 진짜 다음에 그냥 만나자니까 나 미안해. 나 진짜 너무 쉬고 싶어. 이럴 순 있지만은 이제 이렇게 말싸움을 가다 보면은 근데 너 예전에는 뭐 연락도 안 했었잖아. 네가 먼저 연락 안 했잖아. 이런 식으로 우리 둘이 자꾸 싸웠던 문제들이 다시 한 번 더 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접점을 안 만드시는 게 좋아요. 그냥 상대방이 좀 예민한 것 같다. 근데 상대방이 자꾸 내 연락이나 이런 것들에 응답을 한다든지 연락 답장을 한다든지 그 예민함 속에서도 자꾸 나를 만나려고 한다. 근데 내 동물적인 감각으로 아실 거예요. 지금 만나면 싸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들 수도 있는데 그럴 땐 차라리 나 진짜 내가 이제는 몸이 안 좋아서 그냥 주말 지나서 보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두 분이 한 번의 싸움은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사실 이별까지는 아직은 보여지고 있지는 않지만은 한 번 더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말과 사건들이 오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좀 조심하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카드를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두 개의 펜타클이 나타났네요. 근데 두 분은요, 그래도 뭐 급하긴 하지만 나쁘진 않아요.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건 없고, 오히려 누가 보면은 계산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는데, 좀 현명하게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기는 하거든요. 이 관계, 우리 두 사람의 관계를 너무 극단적으로 끝내려고 하기보다는 지금처럼 시간을 가지시거나, 세 장이 나와버렸네. 시간을 가지시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좀 이때 이야기를 하자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만나긴 하지만 예전만큼 예전에는 뭐 하루 종일 붙어 있었다 한다면은 밥만 먹고 헤어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두 분이 만남을 지속하는 모습처럼 보여지고 있기는 하거든요. 자, 그래도 다행히 아직 헤어질 위기는 있지만 헤어짐은 보여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두 분은 참 이참에 서로 사생활적인 부분들, 사적인 부분들도 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친구들을 만난다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 장거리이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장거리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차라리 만나러 가시는 게 좋고요. 반대로 우리는 자주 봤어요 하신 분들은 거리를 두는 게 좋고 우리는 자주 못 봤어요 하신 분들이라 한다면은 오히려 보러 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혼자 있기 때문에 이 달 카드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보고 싶을 때 못 보니까 생각이 많아지면서 더 부정적인 흐름으로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현재 연애 패턴하고 살짝은 반전 매력을 줘야 되는 게 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 연애를 해왔던 스타일대로 연애를 하려고 하면은 사실 좀 많이 짜증나기도 하고 서로 예민해지기도 하고 계속 싸울 수도 있어요. 지금 혼란스러운 베리어스 컬러가 나왔기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께서는 좀 반전 매력? 자주 만나왔으면은 한 일주일, 2주 정도는 자주 만나기보다는 또 내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고 이럴 때 혹은 내가 하지 못했던 나의 취미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즐기기도 하시고 자주 못 만났던 분들이라고 하신다면은 오히려 시간을 내서 보러 가시는 걸 추천드리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는 좀 반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가 연애했던 스타일, 뭐 일주일에 3번 봤으면 3번을 다 본다고 하면은 그러면 계속 싸울 수 있어요. 더 아싸리 많이 보던지 아니면은 차라리 안 봐버리던지 해가지고 그렇게 반전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은 쉽게 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한 번씩 번아웃이라든지 이런 시기가 오긴 하잖아요. 근데 역시나 헤어짐의 카드는 보지는 않고요. 이 10개의 소드는 좀 죽기 직전에 살아난 카드이기 때문에 관계적으로 또 다시 한번 극단적으로 갈 수는 있긴 하는데, 러버스가 들어왔죠.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내가 쟤를 진짜 좋아하긴 하나보다, 이렇게 힘들면서까지 이 연애를 놓지 못하고 있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린 컬러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관계에 대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요, 이 시기가. 하지만 앞으로의 관계 흐름도 사실은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의식을 하면서 말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대방이 들었을 때 기분 나빠하지 않을 수 있는지, 혹은 상대방이 예민할 때 내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헤어짐은 보여지고 있지는 않지만 다시 한 번 더 관계 회복을 할 수 있는 다행히 운기가 들어오고 있긴 해요. 이 저지먼트라는 거는 재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관계 회복, 부활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 관계가 다시 한 번 더 살아날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지금은 진짜 답이 없어 보이긴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포인트를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자주 만났었다. 우리는 비교적 장거리 커플이 기준이 되세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무조건 만났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데이트하신 분들 은 거리를 두시고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것도 어렵고 2주일에 한 번 보려나 혹은 10일에 한 번 본다 하신 분들은 그냥 만나러 가세요. 아시겠죠? 3번 메이트님들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데이트를 원래 했어요. 혹은 연락을 하루에 3번 이상 했어요. 하루에 연락을 3번 이상 혹은 4번 이상 했어요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거리를 두시고요. 저희는 뭐 서로 바쁘다 보니까 연락도 제대로 못하고 만나는 것도 10일에 한 번 혹은 2주일에 한 번 이렇게 만났어요 라고 이야기하신 분들은 반대로 만나러 가세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개인의 케이스에 맞춰서 조절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관계의 정체기가 그렇게 빨리 풀릴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버티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수 있는데, 접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해주셔야 된다는 점. 근데 억울한 게 있으면 서로 좀 푸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화해를 한다 하더라도 그냥 표면적으로 화해이지, 내가 진짜 서운하고 화가 났던 것들 혹은 억울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못 풀고 만나는 그림처럼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럼 또 싸우고 또 이렇게 정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차라리 이 기회에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진짜 서운한 것들을 상대방이 어떻게 기분 안 나쁘게 말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서운한 거를 기분 안 나쁘게 말할 수 있어요? 라고 하신다면은 너 이렇게 하지 말고 연락 좀 제때 좀 해, 이렇게 말을 하기보다는 너가 연락적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거 아는데 내가 생각하기엔 좀 부족한 것 같아. 너의 노력도 물론 알고 있지만 조금 더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돌려서 말을 하는 거죠. 대화의 화법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저는 제외 컨설트 할 때도 이런 부분들을 항상 설명드리고 있긴 하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이별로 가기 전에 지금 힘들겠지만 이별한 것보다는 솔직히 좀 낫잖아요. 헤어지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이렇게 관계라도 유지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께서 오히려 며칠 정도 시간을 갖고 다시 한번 이 관계에 집중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그럼 3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4번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아직 만나고 계시는데 정체이시거나 틀어진 관계 혹은 시간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영상입니다. 앞으로의 우리 두 사람의 관계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4번 교환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께서는 지금 굉장히 신중한 상태이기도 하고, 어쩌면은 제 영상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크실 것 같아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흘러갈 것 같다라고 예상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예상을 적중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께서는 두 분 사이의 가치관이라든지 성격, 성향이 다르거나 혹은 너무 같아서 저 사람의 빡친 포인트를 알기 때문에 서로 그 아픈 곳을 오히려 더 날카롭게 찔러버리거나 해서 지금 틀어지신 분들 많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앞으로의 관계 흐름, 틀어진 그분과 앞으로의 관계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카드를 통해서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3 완드가 나타났네요. 자, 3 완드, 3개의 완드가 나타났다. 컬러 카드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께서는요, 심리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혹은 상황에 따라서 환경이 안 좋다, 연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혹은 제3자의 개입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케이스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요. 뭐 연애할 수 없는 상황, 상대방이라든지 나의 경제적인 부분이 아직은 좀 힘들다. 연애보다는 지금 생사가 더 중요하다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사이를 방해하는 인물이 있을 수도 있고요. 교환 카드가 앞서 나타났기 때문에 결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방해받는 일들이 생긴다,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생긴다라고도 볼 수 있기도 하고, 혹은 우리의 심리적인 부분에 좀 금이 갔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상당히 다양하게 해석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카드를 통해서 좀 더 관계 흐름을 파악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께서는요, 이 관계 회복이라든지 혹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 신뢰가 깨졌다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방해하는 사람을 없애기 위해서, 상황적인 부분이다 하면은 그 힘든 상황들을 빨리 이겨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번 노력은 하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관계 회복에 대한 카드가 빨리 나타났네요. 자, 이 저지먼트 카드는요, 흔히 재회를 의미하는 카드라고 연애 타로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관계의 부활을 의미하면서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친구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관계 회복을 할 수는 있는데, 포인트가 어떤 거냐면은, 예전에 우리가 즐겁게 데이트했던 거,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 고깃집을 자주 갔어요, 혹은 반대로 파스타집을 자주 갔어요 하신 분들이 한다면은 해당 음식점에서 데이트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새로운 것을 찾아가려고 하기보다는 우리 사이에 익숙한 곳들, 그런 곳들을 감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느꼈던 거, 우리 예전에 왔을 때는 참 이런 상태였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어쨌든 다시 한 번 더 기회는 올 수 있다, 관계 회복을 할 수 있고 다시 한 번 더 잘 만날 수는 있는데, 서로 또 말 못하고 꽁해져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일단은 헤어지기는 싫고 관계 회복은 해야 되니까 내가 그래 이 말까지는 하지 말자 하는데, 말하지 말자를 쿨하게 버려버리면 괜찮지만 그 꿍해져 있는 마음을 담고 연애를 지속하기 때문에 뭔가 이 관계에 더 집중할 수 없게 되고 상대방한테 자꾸 서운함이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완전하게 해결이 안 되는 모습이긴 해요. 일시적으로 관계가 좋아졌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긴 하지만 내 안에 말 못할 사정이라든지 혹은 상대방일 수도 있겠죠. 상대방이 나한테 말 못할 사정이 있다, 차마 말하지 못했던 부분들, 말하면 괜히 더 싸울 것 같아서
말하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마음 한켠에 계속 신경이 쓰이고 그런 것들이 남아있다 보니까 이 관계에 오히려 집중을 하기보다는 자꾸 그것 때문에 필터링이 씌워져가지고 서운하다라든지 부정적으로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그래서 좀 연애가 우리 다시 화해했는데 왜 이렇게 관계적인 부분을 보면 소극적이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화해를 했다, 혹은 다시 한 번 더 잘 만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다. 근데 뭔가 알게 모르게 느낌이 예전과는 좀 다르다. 뭔가 딱 걸리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다 하신 분들이란다면은 술을 드시면서 좀 진솔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 관계 회복이 되는 카드가 나오긴 했지만 페이지 컵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소심해지고 있기는 하거든요. 또 소심해지면서 너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나갈 수 있어요. 나 아직 내가 참고 너한테 싸우기 싫어서 말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너 한번 이제는 노력하는지 봐보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누군가 제 3자의 개입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그 3자가 있든 말든 그 상황이 있든 말든 일단은 우리 관계는 그래 우리 둘만 서로 바라보면서 한번 노력해보자라고 회복은 할 수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원인이 완전히 해결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자꾸 신경 쓰이는 존재 때문에 오히려 연애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관계 회복을 할 수는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너무 급해지기보다는 이렇게 뭔가 탁탁 걸리고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다. 예전처럼 집중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은 여러분들께서 꼭 술 한잔 드시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만 다시 한번 꺼내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으실 것 같아 보이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완전 헤어지는 카드는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헤어질 정도로의 위기라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설령 실내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래 한 번 더 믿어보자 라든지 아니면 그래 마음은 아프긴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라고 이해를 해줄 수 있긴 하거든요. 이해는 하되 혼자만의 생각 정리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지금 싸워가지고 안 보고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예전에는 주 3, 4회 정도 데이트를 했어요 라고 하신 분들이 한다면은 바로 3, 4일을 넘어가기보다는 한 주 1, 2회 정도 2주에서 3주 정도 만났다가 또 그 이후에 관계 회복을 천천히 하시는 거 좋지 예전처럼 우리 화해스가 예전으로 바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면 안 되실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 같고요. 그렇게 마음 먹어버린 순간 급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4번 메이트님들께서는 관계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아직 응어리진 부분들이 있고 문제점이 있지만 그거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묻어둔 채 관계에 집중을 하다 보니 일시적으로 관계 회복은 할 수 있으나 그런 것들이 스멀스멀 올라오면서 내 눈에 필터링 혹은 상대방 분의 필터링이 되면서 뭔가 관계에 집중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예전에 주 4회를 만났다, 일주일에 4번을 만났다라고 하신 분들이 한다면은 화해를 하고 나서 바로 우리 이번 주에도 4번 이렇게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이번 주에는 한 번만 보자라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수요일에 만났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데이트 날짜를 잡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한 1, 2주 정도 테이퍼링이라고 하죠. 점차적으로 원래대로 회복기를 가지셔야 되지 우리 화해했다고 해서 예전처럼 바로 만나자 하시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회복기가 필요하기도 하고 사실 대화를 많이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친구들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고요. 대화를 많이 하시면서 서로의 의사를 조율해 나가는 과정, 서로의 생각을 들어보고 이해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답이 없어 보이고 앞으로도 가까운 시일 내에는 좀 정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긴 하겠지만은 여러분들께서는 수많은 대화를 통해서 너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누가 봤을 때는 좀 계산적이고 왜 연애를 그렇게 하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오히려 연애는 감정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성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가미가 돼야 돼요. 두 분 다 감정적이다 하면은 그 관계는 빨리 끝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나가면서 결정을 짓는 타입이지 순간 이렇게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관계 회복이 완전히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대화를 하면서 잘 맞춰나갈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마지막 저스티스 카드가 들어오면서 다크 블루 컬러가 나와버렸거든요. 저희 4번 메이트님들께서는 좀 각각 을이 나뉘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갑질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상대적으로 저 사람이 여유가 있어서 이 관계에 좀 더 기여하는 부분이 많다라든지 혹은 내가 조금 여유가 있어서 내가 상대방한테 맞춰주는 좀 일방적인 연애를 하고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너무 계산적이게 돼버리면 두 분은 생각이 좀 많아지는 모습이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 결론을 내려고 너무 급하게 마음을 먹기보다는 좀 칼을 내려놓으시고 저스티스 카드가 계속 나오거든요. 이 친구 되게 계산적이고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헤어질 수도 있다라고 의미하는 친구예요. 의미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너무 그 생각에 틀어박혀져 있기보다는 상대방 분께서 너무 한 가지 일에 집중이 되어 있다. 꼭 그렇게만 해야 돼 라고 강하게 말을 한다면은 차라리 시간을 가짐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생각이 좀 유연해지게끔 기다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상대방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대화가 안 통해 하시면은 그냥 피하세요. 어차피 대화해봤자 안 될 거예요. 해결이 되지 않고 해결을 하는 대화가 아니고 서로의 그냥 이야기만 하는 대화이기 때문에 그거는 서로한테 맞춰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아니면 그냥 아싸리 그래 너 그렇게 한번 해봐 하고 그냥 내비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좀 극단적으로 가는 걸 저는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지만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이러한 이별을 겪을 수는 있다. 정책이라든지 관계 회복을 일시적으로 하긴 하지만 막판에 다시 한 번 더 스파크 터지지 갑자기 펑 터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여러분께서 너무 극단적으로 행동을 하기보다는 내가 이 사람이 예민할 때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을 알 거예요. 반대로 내가 예민할 때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을 상대방이 알 거예요. 예를 들어서 꽃다발을 선물해주면 좀 풀리더라라든지 아니면 그냥 내비두는 게 답이더라라든지 이런 식으로 두 분이 서로 예민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관계에 대해서 너무 급해지지 않고 오히려 두 분을 생각하면서 이 관계에 임하다 보면은 잘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거는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좀 중간 입장도 있다. 해석이라는 것도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으로의 관계 흐름 일시적으로 회복은 할 수 있지만 길게 봐야 되며 테이퍼링 점차적으로 관계 회복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런 과정 속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위기를 겪을 수 있긴 하지만 그럴 때는 오히려 상대방이 예민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은 내가 예민할 때 상대방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두 분은 현명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질 때 많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사실 끝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끝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4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